야담 선녀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풍덩 빠져볼까요? 최상업의 부고가 전해진 지 사흘째 되던 날입니다. 상가 안은 기이할 정도로 조용합니다. 곡소리는 멈췄고 대신 사람들의 눈동자가 바쁘게 움직입니다. 문상객들은 향을 피우는 시줄하며 곁눈질로 안방의 괴짝을 살핍니다. 공기는 무겁고 비릿합니다. 누군가 찻잔을 내려놓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려 퍼집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경계하며 소곤거립니다. 재물이 어디로 흐를지 계산하는 서늘한 기운이 방 안을 가득 채웁니다. 그 중심에 연화가 앉아 있습니다. 그녀는 꼿꼿이 허리를 세운 채 벽면을 응시합니다. 주변의 모든 시선이 그녀를 지나쳐 그녀 뒤에 놓인 가문의 장부와 재산 목록을 향합니다. 연화는 입술을 굳게 다뭅니다. 방 안에 누군가가 그녀의 어깨 너머로 힐끔거리며 다가옵니다. 손가락을 까딱거리며 셈을 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상가는 이제 죽음을 애도하는 곳이 아니라 주인을 잃은 재물을 차지하려는 짐승들의 사냥터로 변했습니다. 연화는 그들의 시선을 정면으로 마주하지 않은 채 손가락 끝으로 바닥을 짚고 버팁니다. 연화의 맞은편에 방만성이 자리를 잡습니다. 그는 찻잔을 천천히 돌리며 찬물을 들이킵니다. 찻잔이 탁자에 닿는 소리가 유난히 날카롭게 울립니다. 방만성은 고개를 낮추고 연화를 향해 몸을 기울입니다. 그의 눈은 연화의 얼굴이 아닌 그녀 뒤편에 놓인 가문의 괴짝을 향해 고정되어 있습니다. 입가에는 억지로 지어낸 듯한 미소가 걸려 있지만 눈매는 뱀처럼 가늘게 찢어져 있습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탁자를 톡톡 두드리며 규칙적인 소음을 만들어냅니다. 주변의 하인들이 일제히 숨을 죽이고 두 사람을 지켜봅니다. 방만성은 헛기침을 한번 내뱉고는 낮고 끈적한 목소리로 연화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의 시선은 연화의 손끝에 머물러 있습니다. 연화는 미동도 하지 않은 채 방만성의 시선을 받아냅니다. 방 안의 공기가 차갑게 가라앉습니다. 방만성의 손등 위로 푸른 핏줄이 도드라집니다. 그는 다시 한번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혀로 입술을 축입니다. 노골적인 탐욕이 그의 얼굴 위로 번져나갑니다. 연화는 눈을 깜빡이지 않고 방만성의 검은 눈빛을 정면으로 응시하며 그가 다음으로 내뱉을 말을 기다립니다. 방 안에는 오직 방만성이 찻잔을 쥐고 흔드는 소리와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만이 섞여듭니다. 방만성이 찻잔을 탁자 구석으로 거칠게 밀어냅니다. 찬물이 쟁반 위로 튀어 오릅니다. 그는 짐짓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연화의 어깨 쪽으로 손을 뻗었다가 이내 거두어 허벅지 위에 올립니다. 그의 손가락이 무릎을 빠르게 두드립니다. 방만성은 헛기침을 하며 목소리를 쥐어짜듯 부드럽게 고쳐 잡습니다. 그는 연화와 거리를 좁히며 귓가에 닿을 듯 가까이 다가와 속삭입니다. 여인의 몸으로 이 거대한 상단을 어찌 이끌겠느냐며 숙부인 자신이 모든 짐을 나누어 짊어지겠으니 너는 뒷방에서 쉬라는 말을 내뱉습니다. 그의 말은 위로를 가장하고 있으나 시선은 연화의 뒤편에 놓인 장부처를 뚫어지게 응시합니다. 연화는 몸을 뒤로 물리지 않은 채 방만성의 시선을 받아냅니다. 그녀의 손은 무릎 위에서 주먹을 꽉 쥔 상태입니다. 방 안의 공기가 방만성의 노골적인 탐욕으로 인해 더욱 탁해집니다. 그는 다시 한번 찻잔을 들어올려 입가에 대지만 차는 마시지 않은 채 연화의 반응을 엿봅니다.
그의 턱 근육이 긴장으로 인해 움찔거립니다. 연화는 고개를 살짝 숙여 그의 시선을 피하는 척하다가 다시 고개를 들어 박만성의 눈 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비릿한 욕망을 똑바로 쳐다봅니다. 연화의 시선이 박만성의 눈동자에 박힙니다. 찰나의 순간 박만성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리고 그 안에서 번들거리는 뱀 같은 욕망이 일렁입니다. 연화는 그 비릿한 빛을 낱낱이 파헤칩니다. 아버지가 갑작스레 숨을 거두던 날밤, 방 안을 감돌던 서늘한 기운과 박만성의 낯익은 쇳소리가 머릿속을 스칩니다. 그녀는 박만성의 눈 속에서 아버지의 죽음을 향한 뚜렷한 사리와 탐욕의 연결고리를 발견합니다. 연화는 마른 침을 삼키며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분노를 억누릅니다. 그녀의 손끝이 떨리지만 이내 주먹을 꽉 쥐어 그 떨림을 멈춥니다. 박만성은 자신의 욕망이 들키지 않았다고 확신하는 듯 연화의 얼굴을 살피며 다시 한번 헛웃음을 흘립니다. 연화는 박만성의 얼굴에서 시선을 거두어 방 안의 촛불로 향합니다. 촛불이 흔들리며 박만성의 그림자를 벽면에 길게 늘어뜨립니다. 그녀는 그 그림자 속에서 아버지를 잃고 홀로 남겨진 자신의 처지를 직시합니다. 방 안은 다시 정적에 휩싸이고 연화는 박만성의 숨통을 조일 마지막 결심을 마음에 새깁니다. 연화는 찻잔을 내려놓고 박만성의 눈을 정면으로 응시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방 안의 정적을 가르고 나지막이 울려 퍼집니다. 아버님께서는 살아생전 재물이 주인을 배신하는 독이 될 수도 있다고 누차 말씀하셨나이다. 연화는 말을 마치고 잠시 멈추어 박만성의 얼굴을 살핍니다. 그녀는 눈꺼풀을 아래로 떨구며 마치 기력이 다한 사람처럼 어깨를 축 늘어뜨립니다. 이 거대한 상단을 지키는 것은 제게 너무나 버거운 짐이옵니다. 연화는 긴 한숨을 내쉬며 손등으로 이마를 짚습니다. 아버님께서 남기신 재물들이 이제는 제게 도구로 다가와 숨조차 쉬기 어렵게 만듭니다. 저는 그 독을 감당할 기력이 없사옵니다. 그녀는 박만성을 향해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나약한 표정을 유지합니다. 박만성은 연화의 말에 눈빛을 빛내며 상체를 앞으로 기울입니다. 연화는 박만성의 시선이 자신의 손끝에서 재산의 규모를 가늠하는 것으로 옮겨가는 것을 포착합니다. 그녀는 품 안으로 손을 넣어 낡은 일지를 어루만지며 박만성이 스스로 덫을 향해 다가오기를 기다립니다. 연화의 입가에는 아주 미세한, 그러나 박만성은 알아채지 못한 서늘한 기운이 스쳐 지나갑니다. 박만성의 입꼬리가 꿈틀거리며 기괴한 곡선을 그립니다. 그는 자신의 탐욕이 연화에게 통했다고 확신하는 듯 찻잔을 쥔 손에 힘을 줍니다. 그의 입술 사이로 억눌린 웃음소리가 새어나옵니다. 정말로 그 재산을 내게 맡기겠다는 뜻이냐? 박만성은 상체를 더 깊숙이 들이밀며 연화의 대답을 재촉합니다. 그의 눈동자는 이미 상단의 금고와 토지 문서를 계산하며 번들거립니다. 연화는 그 추잡한 미소를 차분히 응시합니다. 그녀는 방금 전까지의 나약한 태도를 지우고 등줄기를 꼿꼿이 세웁니다. 연화의 입가에 찰나의 순간 아주 서늘하고 날카로운 웃음이 번집니다. 그것은 승자가 패자를 내려다볼 때 짓는 냉소입니다. 박만성은 그 미소의 의미를 눈치채지 못한 채 오직 횡재를 거머쥐었다는 생각에 들떠 콧김을 내뿜습니다. 연화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방 안의 공기를 조용히 장악합니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촛불의 그림자를 밟으며 박만성을 향해 한 걸음 다가갑니다. 연화의 눈빛은 한겨울 얼음판처럼 차갑게 굳어 있습니다. 박만성은 여전히 욕망에 눈이 멀어 자신의 발밑에 놓인 거대한 덫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화는 이제 주사위를 던질 준비를 마쳤습니다. 연화는 박만성의 질문에 고개를 천천히 좌우로 젓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박만성의 탐욕스러운 눈동자를 관통합니다. 아니옵니다. 재산을 그저 넘기려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포기하려 하나이다. 연화의 단호한 선언에 박만성의 얼굴에서 당혹감이 번집니다. 그녀는 품 안에서 낡고 해진 일지 한 권을 천천히 꺼내어 탁자 위에 놓습니다. 일지의 모서리는 닳아있고 표지에는 검은 얼룩이 묻어 있습니다. 연화는 일지를 손바닥으로 덮어 누르며 낮은 목소리로 덧붙입니다. 다만 제게는 한 가지 조건이 있사옵니다. 박만성은 일지의 낡은 표지에 시선을 고정합니다. 그는 일지를 빼앗으려 손을 뻗었다가 연화의 서늘한 기운에 멈칫하며 헛기침을 합니다. 연화는 일지의 갈피를 손가락으로 툭툭 치며 박만성을 유도합니다. 이 가문이 감추어 온 진실마저 품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낮지만 방 안의 모든 공기를 진동시킵니다. 박만성의 눈동자가 일지와 연화의 얼굴 사이를 빠르게 오갑니다. 그는 재물의 무게와 가문의 비밀 사이에서 갈등하는 척하지만 이미 그의 손가락은 일지를 향해 미세하게 떨리고 있습니다. 연화는 박만성이 스스로 파놓은 퉁 속으로 발을 들이밀고 있음을 확인하며 입꼬리를 차갑게 올립니다. 박만성의 손이 탁자 위 일지 근처에서 멈칫합니다. 그는 침을 꿀꺽 삼키며 연화의 얼굴과 일지를 번갈아 봅니다. 이 가문의 진실이라니 그게 대체 무엇이냐는 물음이 그의 목구멍까지 차오릅니다. 하지만 그는 이내 생각을 고쳐먹습니다. 연화가 내민 일지가 가문의 치부라 할지라도 재물만 손에 넣는다면 그깟 비밀쯤은 덮어버릴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박만성은 찻잔을 탁자에 거칠게 내려놓습니다. 쨍그랑 날카로운 소리가 방 안의 정적을 깹니다. 그는 연화를 향해 상체를 바짝 들이밀며 탐욕에 젖은 눈빛을 숨기지 않습니다. 가문의 진실이든 무엇이든 상관없. 재물만 내 손에 들어온다면 그 무엇도 감당하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박만성은 확신에 찬 표정으로 고개를 세차게 끄덕입니다. 그의 끄덕임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연화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품었던 일지를 조심스럽게 밀어줍니다. 박만성은 마치 보물을 쟁취한 승리자처럼 일지를 낚아채듯 움켜줍니다. 그의 손가락이 일지의 낡은 가죽 표지를 꽉 누릅니다. 연화는 아주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박만성의 시선은 이미 일지를 넘어 가문의 모든 재산이 자신의 것으로 넘어오는 환상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쥐고 있는 것이 일지가 아니라 스스로의 목을 조일 밧줄임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화는 박만성의 대답을 확인하자마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방을 나섭니다. 그녀는 마당으로 성큼성큼 걸어 나갑니다. 마당에는 최상업의 죽음을 애도하러 온 문상객들과 집안 하인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습니다. 연화는 단상 위로 올라가 발을 굴러 정적을 만듭니다. 수많은 눈동자가 그녀에게 쏠립니다. 연화는 가슴을 펴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오늘부로 최씨 가문의 모든 재산을 숙부 박만성에게 전부 양도하겠나이다. 마당이 일순간 술렁입니다.
하인들이 웅성거리며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고 문상객들은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박만성은 방 안에서 이 소리를 듣고 쾌재를 부릅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마당을 내려다봅니다. 연화는 멈추지 않고 말을 잇습니다. 저는 오직 낡은 붓 한 자루와 책상 하나만을 가지고 이 집을 영원히 떠날 것이요. 그녀의 선포는 차갑고도 명확합니다. 박만성은 이제 모든 것이 자신의 손아귀에 들어왔음을 직감하며 입가에 비열한 미소를 띄웁니다. 그는 마당의 사람들을 향해 손을 흔들며 재산의 주인이 바뀌었음을 과시합니다. 하지만 연화의 눈은 싸늘하게 식어 있습니다. 그녀는 덫을 놓았고 박만성은 그 덫의 가장 깊은 곳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운명의 수레바퀴가 돌기 시작합니다. 연화는 마당의 소란을 뒤로 하고 다시 방으로 들어옵니다. 그녀는 구석에 놓인 낡은 책상으로 다가갑니다. 책상 위에는 먼지가 앉은 붓 한 자루가 놓여 있습니다. 연화는 붓을 집어 품에 넣고 책상의 모서리를 손으로 짚습니다. 책상은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그녀의 손길에 반응합니다. 그녀는 미련 없이 등을 돌립니다. 박만성은 방 한가운데 서서 팔짱을 낀 채 연화를 내려다봅니다. 그의 눈에는 이미 가문의 곡간 열쇠와 금은 보화가 아른거립니다. 그는 연화가 챙겨나가는 낡은 책상을 보며 코웃음을 칩니다. 저런 고물이나 챙겨나가는 가련한 신세라니. 박만성은 연화의 뒷모습을 보며 비웃음을 흘립니다. 연화는 대문을 향해 묵묵히 걸어나갑니다. 그녀의 발자국 소리가 마당의 흙바닥 위에서 명확하게 울립니다. 박만성은 연화가 대문 밖으로 사라지는 순간까지 눈을 떼지 않습니다. 그는 이제 이 집의 주인이라는 사실에 도취되어 방 안을 서성입니다. 가구마다 손을 대며 소유권을 확인하는 그의 손길은 거칠기만 합니다. 그는 연화가 버리고 간 것이 재산이 아니라 자신을 파멸로 이끌 거대한 덫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승리감에 취해 있습니다. 정적만이 감도는 방 안, 박만성의 거친 숨소리만이 그의 탐욕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연화가 사라진 대문 너머로 흙먼지만이 가라앉습니다. 박만성은 집안의 모든 곳간을 열어 젖힙니다. 쏟아져 나오는 금은 보화에 그의 손이 떨립니다. 그는 서고로 들어가 최상업이 남긴 방대한 장부를 펼칩니다. 붓을 들어 장부의 항목들을 자신의 이름으로 고쳐 쓰기 시작합니다. 먹물이 번지는 소리가 정적을 깹니다. 하지만 장부의 마지막 장, 복잡하게 얽힌 비자금 기록들이 그의 눈에 들어옵니다. 박만성은 미간을 찌푸리며 숫자를 다시 계산합니다. 셈이 맞지 않습니다. 그는 다급하게 다른 서류들을 뒤적입니다. 서류 더미가 바닥으로 쏟아집니다. 종이들이 그의 발치에 흩어집니다. 박만성은 땀을 닦아내며 다시 붓을 잡습니다. 그러나 먹물이 묻은 손끝이 떨립니다.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습니다. 창밖의 바람소리가 문틈을 통과하며 날카로운 비명처럼 들립니다. 그는 자신이 쥔 것이 부의 열쇠인지 아니면 목을 조르는 밧줄인지 알지 못한 채 서류 더미 속에 파묻힙니다. 등 뒤의 문이 삐걱거리며 스스로 닫힙니다. 박만성은 뒤를 돌아보지만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빽빽하게 적힌 장부의 글자들이 그를 향해 쏟아질 듯 압박해 옵니다. 그는 멈추지 않고 기록을 수정하지만 하면 할수록 그의 이름은 범죄의 증거들과 하나로 묶여갑니다. 함정은 이미 닫혔고 그는 그 안에서 스스로를 자참해는 중입니다. 박만성은 촛불을 가까이 당겨 장부의 마지막 페이지를 확인합니다. 그의 손가락이 빽빽하게 적힌 숫자 위를 집요하게 훑습니다.
도장을 찍고 서명을 마칠 때마다 그의 입가에는 만족스러운 웃음이 번집니다. 집안은 쥐 죽은 듯 조용합니다. 평소 마당을 가득 채우던 하인들의 발소리도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조차 들리지 않습니다. 박만성은 붓을 잉크병에 꽂아두고 기지개를 뜹니다. 뼈마디가 우드득 소리를 내며 정적을 깨뜨립니다. 그는 창밖을 내다봅니다. 대문은 굳게 닫혀 있고 골목길은 텅 비어 있습니다. 아무런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는 기이한 고요함이 담장을 넘어 방 안으로 스며듭니다. 박만성은 다시 장부를 덮고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댑니다. 하지만 손끝에 닿는 서류의 질감이 갑자기 서늘하게 느껴집니다. 그는 다시 몸을 일으켜 창문을 닫으려 합니다. 그때 멀리서부터 들려오는 규칙적인 발소리가 지면을 울립니다. 수십 명의 발굽소리와 금속 장신구가 부딪히는 소리가 점차 가까워집니다. 박만성은 동작을 멈추고 귀를 기울입니다. 소리는 대문 바로 앞에서 멈춥니다. 문 밖의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긴장감으로 가득 찹니다. 그가 숨을 들이키는 순간 거대한 대문이 둔탁한 소리와 함께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우지끈 소리와 함께 대문이 맥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파편이 마당 한복판으로 튀어오르고 흙먼지가 사방을 뒤덮습니다. 박만성은 뒷걸음질치다 의자에 걸려 바닥으로 나뒹굽니다. 창문을 뚫고 들어온 포졸들이 마당을 가득 채웁니다. 칼날이 칼집에서 빠져나오는 금속성 마찰음이 고막을 찌릅니다. 포졸 우두머리가 앞장서서 대청마루로 뛰어오릅니다. 박만성은 바닥을 기며 뒷문을 찾지만 이미 양옆에서 창호지를 찍고 들어온 포졸들이 그의 팔을 낚아챕니다. 차가운 쇠사슬이 박만성의 손목을 감싸 쥐고 강하게 조여옵니다. 포졸은 품에서 두루마리를 꺼내 박만성의 얼굴 앞에 펼쳐 보입니다. 최의 상업이 비자금을 관리하며 국고를 빼돌렸다는 고변서입니다. 모든 권리를 승계한 자가 누구냐는 호통 소리가 방 안을 울립니다. 박만성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쥔 장부를 바닥에 떨어뜨립니다. 포졸들은 그의 멱살을 잡아 일으키고 뜰에 세워진 횃불들이 어두운 방 안으로 긴 그림자를 들이웁니다. 도망칠 곳은 없습니다. 박만성의 거친 숨소리가 방 안의 정적을 깨뜨리고 포졸들의 거친 구두 소리가 마룻바닥을 짓밟습니다. 박만성은 바닥에 엎드린 채 고개를 저으며 소리를 지릅니다. 나는 모르는 일이요. 그저 가문을 이어받았을 뿐 비자금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단 말이요. 그의 손톱이 마룻바닥을 긁어 붉은 자국을 남깁니다. 포졸은 대답 대신 그의 머리채를 잡아 올리며 차갑게 읊조립니다. 최상업이 남긴 모든 재산과 권리를 승계한 자 박만성. 법은 명확하다. 주인이 바뀐 시점부터 그 집안의 모든 죄업 또한 새로운 주인의 몫이다. 포졸의 손에 들린 공문서가 박만성의 눈앞에서 펄럭입니다. 붉은 인장이 찍힌 서류는 그가 그토록 탐내던 재산의 명세서가 아닌 국고 횡령이라는 무거운 족쇄의 증거였습니다. 박만성은 멍한 눈으로 종이 위의 글자들을 응시합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의 것이라 믿었던 재산들이 순식간에 목을 조르는 올가미로 변합니다. 그는 입을 열지만 쇳소리 섞인 비명만 터져 나옵니다. 마당을 가득 메운 포졸들의 횃불이 박만성의 얼굴 위로 일렁이며 그의 창백한 안색을 비춥니다. 이제 그가 짊어진 것은 가문의 영광이 아니라 평생을 갚아도 모자랄 국고 횡령의 무거운 죄책감입니다. 서늘한 공기가 방 안으로 밀려들며 박만성의 몸을 짓누릅니다. 박만성은 바닥을 기며 포졸들의 다리를 붙잡고 매달립니다. 아니야, 이건 다 연하가 꾸민 일이다.
나는 서명만 했을 뿐이야. 그의 손가락이 포졸의 거친 가죽 장화에 걸려 미끄러집니다. 포졸은 혐오스럽다는 듯 발길질로 그를 밀쳐냅니다. 바닥에 흩어진 문서들이 박만성의 시야로 쏟아집니다. 그가 며칠 전 연화와 함께 작성했던 공증 서류가 눈에 들어옵니다. 또렷한 먹물 자국이 그의 이름 위에서 비웃듯 번져 있습니다. 박만성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움켜쥐지만 종이 끝이 찢어질 뿐입니다. 문구 하나하나가 칼날이 되어 그의 눈을 찌릅니다. 재산 승계와 동시에 모든 가문의 부채와 죄업을 자신이 떠안겠다는 조항이 선명합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주변을 둘러보지만 문상객들은 이미 자취를 감추고 마당에는 차가운 밤 공기만이 감돕니다. 포졸은 박만성의 멱살을 잡아 다시 일으켜 세우며 쇠사슬을 그의 목에 감습니다. 쇠사슬이 살을 파고들자 박만성은 비로소 자신이 쥔 것이 황금이 아니라 교수대의 줄이었음을 깨닫습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허공을 향해 손을 뻗지만 그의 손은 공허한 흙먼지만 쥐어 잡을 뿐입니다. 박만성의 눈에서 핏발이 서고 모든 희망이 무너져 내린 얼굴 위로 포졸들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집니다. 지하 감옥의 습한 벽면을 타고 쥐 소리가 들려옵니다. 박만성은 쇠사슬에 묶인 채 거친 숨을 몰아쉽니다. 횃불이 타오를 때마다 그의 몸은 채찍질의 흔적으로 얼룩집니다. 옥졸이 달궈진 인두를 가까이 대자 박만성은 비명을 지르며 몸을 뒷댑니다. 타는 냄새가 좁은 감옥 안을 가득 채웁니다. 그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피 묻은 바닥을 짚으며 허공을 노려봅니다. 불현듯 연화가 낡은 일지를 내밀던 그날의 서늘한 미소가 그의 뇌리를 강타합니다. 붓과 책상만을 들고 떠나겠다던 그녀의 담담한 목소리가 이제야 칼날이 되어 돌아옵니다. 그는 자신의 머리를 벽에 두트며 울부짖습니다. 그 계집이 나를 속였어. 재물이라는 미끼를 던져 나를 지옥으로 끌고 들어간 것이야. 박만성의 절규는 차가운 돌벽에 부딪혀 공허하게 메아리칩니다. 그는 자신의 탐욕이 스스로를 주참엔 덧침을 깨닫고 몸부림치지만 쇠사슬은 그의 살을 파고들 뿐입니다. 눈물과 콧물이 뒤섞인 그의 얼굴 위로 지하에 눅눅한 먼지가 내려앉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이름을 부르짖지만 돌아오는 것은 옥졸의 서늘한 비웃음과 차가운 쇠창살의 마찰음 뿐입니다. 관아의 문이 열리고 연화가 말에 오릅니다. 포졸들이 앞뒤를 호위하며 대궐을 향해 행렬을 시작합니다. 연화의 시선은 곧게 뻗은 길끝 대궐의 웅장한 지붕을 향해 있습니다. 그녀의 등 뒤로 낡은 책상이 든 짐이 말 안장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돌바닥을 울릴 때마다 연화의 얼굴에는 일말의 흔들림도 없습니다. 지나가는 백성들이 행렬을 보며 웅성거리지만 그녀는 고개를 돌리지 않습니다. 이는 우연한 파멸이 아니라 아버지가 남긴 기록을 토대로 수개월간 다듬어온 치밀한 복수의 종착지입니다. 연화는 품 안에서 낡은 붓을 꺼내 꽉 틉니다. 손끝에 박힌 굳은 살이 그녀가 감내해온 시간의 무게를 증명합니다. 대궐 입구에 다다르자 경비병들이 창을 낮추며 길을 뗍니다. 연화는 말에서 내려 차분한 걸음으로 거대한 문턱을 넘습니다. 뒤따르는 포졸들이 행렬을 멈추고 그녀의 뒤를 따릅니다. 그녀의 그림자가 대궐의 깊은 어둠 속으로 길게 뻗어나갑니다. 이제 문 안쪽에서 모든 진실이 드러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녀의 발걸음마다 복수의 명분이 뚜렷하게 새겨집니다. 대궐 안쪽 인적이 드문 한적한 방으로 안내된 연화는 가져온 낡은 책상을 탁자 위에 올립니다.
그녀는 손끝으로 책상 모서리를 훑으며 나무의 결을 살핍니다. 숨을 죽인 채 책상 다리 밑을 확인하던 그녀의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연화는 소지하고 있던 작은 칼을 꺼내 책상 하단의 틈새를 찔러 넣습니다. 나무판이 삐걱거리는 마찰음을 내며 조금씩 들립니다. 그녀가 힘을 주어 판을 들어 올리자 그 아래 감춰져 있던 좁은 공간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겹겹이 쌓인 종이 뭉치가 그 안에서 쏟아집니다.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가장 위에 놓인 문서를 펼칩니다. 종이에는 김대감이 국고를 횡령하고 박만성과 결탁한 구체적인 날짜와 금액이 빽빽하게 적혀 있습니다. 먹물이 번진 글자 하나하나가 김대감의 추악한 범죄를 증명하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연화는 장부를 가슴에 품고 차가운 방바닥에 무릎을 굽힙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 장부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김대감의 목을 조일 올가미가 되어 그를 파멸로 이끌 것입니다. 그녀의 눈빛이 등불 아래에서 서늘하게 빛납니다. 연화는 대사헌 이직의 집무실로 향합니다. 무거운 문이 열리고 이직이 붓을 내려놓으며 연화를 응시합니다. 그녀는 품에서 꺼낸 장부를 양손으로 받들어 책상 위에 올립니다. 이직의 손이 장부의 낡은 표지를 넘깁니다. 첫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그의 미간이 좁혀집니다. 이직의 눈동자가 종이 위를 빠르게 훑어내려갑니다. 그는 굳은 표정으로 장부를 덮고는 연화를 뚫어지게 바라봅니다. 연화는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그 시선을 맞받아칩니다. 이직이 즉시 집무실 밖으로 호위병을 부릅니다. 이직의 손에 들린 장부가 조정의 회의장으로 향합니다. 대신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직이 장부의 내용을 낭독하기 시작합니다. 김대감이 국고를 빼돌린 예역과 박만성이 연루된 뇌물 수수 기록이 낱낱이 공표됩니다. 회의장 안의 공기가 얼어붙습니다. 김대감의 이름이 언급될 때마다 대신들의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집니다. 연화가 전달한 그 작은 장부가 조정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뇌관이 되어 터집니다. 김대감과 박만성이 쌓아 올린 탐욕의 성벽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조정의 마당에 흙먼지가 일어납니다. 포졸들이 김대감의 어깨를 짓누르며 거칠게 낚아챕니다. 관복의 깃을 잡고 뜯어내는 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집니다. 김대감은 바닥에 고꾸라지며 비명을 지르지만 포졸들은 그의 손을 등 뒤로 꺾어 결박합니다. 그의 머리에서 정자가 바닥으로 굴러떨어집니다. 한때 권력을 휘두르던 손이 밧줄에 묶여 붉게 부어오릅니다. 같은 시각 차가운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척박한 유배지. 박만성은 낡은 거적대기를 걸친 채 땅바닥을 기어다닙니다. 굶주림에 체해진 그의 눈은 초점을 잃었습니다. 그는 흙 묻은 손으로 썩은 물을 움켜쥐려 하지만 포졸의 발길질에 뒤로 밀려납니다. 입가에 고인 핏물이 눈 위로 뚝뚝 떨어집니다. 박만성은 억울함에 입술을 깨물지만 이미 그의 발목에는 쇠사슬이 단단히 채워져 있습니다. 김대감은 관아 밖으로 끌려나가고 박만성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쓰러집니다. 그들이 탐욕으로 쌓았던 견고한 성벽은 이제 흔적도 없이 무너졌습니다. 정의가 실현된 자리에는 차가운 바람만이 밑하게 불어옵니다. 조정의 대신들이 연화에게 다가와 비단 보따리를 내밉니다. 나라를 구한 공로에 대한 답례입니다. 연화는 낮은 목소리로 거절의 뜻을 밝히며 고개를 숙입니다. 그녀는 낡은 붓 한 자루가 든 작은 주머니만을 챙깁니다.
연화는 화려한 대궐의 문턱을 넘어 밖으로 나옵니다. 뒤에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낮게 울립니다. 그녀는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한양의 번잡한 거리를 지나고 성문을 빠져나와 흙먼지 날리는 비포장길을 걷습니다. 발바닥에 닿는 자갈의 감촉이 거칠게 느껴집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산등성이를 향해 그녀의 발걸음이 이어집니다.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흩어진 머리카락을 흔듭니다. 연화는 멈추지 않고 묵묵히 언덕을 오릅니다. 숲의 그림자가 그녀의 뒷모습을 길게 늘어뜨립니다. 대궐의 권력도 가문의 재물도 그녀의 뒤로 멀어집니다. 이제 그녀의 앞에는 끝없이 펼쳐진 산길뿐입니다. 연화는 가벼운 걸음으로 숲속 깊은 곳으로 서서히 사라집니다. 소란스럽던 세상의 소리가 멀어지고 오직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만이 그녀의 여정을 따릅니다. 연화가 사라진 자리에는 고요한 산바람만이 머뭅니다. 그녀가 남긴 낡은 붓 한 자루는 이제 서재의 먼지 속에 묻히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붓을 보며 불의에 맞섰던 기록을 떠올립니다. 붓끝이 종이 위를 지나갈 때마다 재물보다 무거운 정의의 무게가 글자마다 새겨집니다. 세월이 흘러 붓대는 닳고 갈라졌으나 그 안에 담긴 단호한 결기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누군가 붓을 잡을 때마다 그날의 선포가 메아리처럼 되살아납니다. 탐욕을 꺾고 진실을 밝혀낸 붓은 이제 누구도 함부로 꺾을 수 없는 시대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연화의 이름은 잊혀져도 그 붓이 써내려간 정의는 긴 시간의 흐름을 뚫고 오늘날까지 묵묵히 전해지고 있습니다.